명자를 갖다가 같은 활자와 서로 다른 활자, 똑같은 자라 하더라도 크기라든가 또는 획의 차이에 의해서 동일자 분류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면 총 4가지 종류의 그 명자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책에 나오는 44자의 명자를 형태와 서체별로 분류했다. 그 결과 책엔 모두 4가지 종류의 고체 명자가 쓰이고 있었다. 같은 명자지만 모양이 다른 4개의 활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연구팀은 제작진에게 미공개 활자 12점을 추가로 공개했다. 흙이 묻은 원형 그대로의 상태다. 추가 공개 활자는 이전에 공개한 12자보다 획이 많고 복잡한 글자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글자일수록 서체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끊을 단자는 서체의 일치율이 가장 높다. 책에서 유사한 글씨를 찾았다. 획의 각과 삐침, 배열 모두 활자와 유사하다. 단자처럼 획이 많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좌우가 이렇게 삐침이 많은 획이 있어서는 그리고 또 그 각도 특히 시작 부분에 있어서의 상단부에서 아래 반획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옆으로 삐치는 획이라든가 밑으로 삐치는 그 획이 현존하는 정도가 하고 뭐 거의 같다. 이것은 자형 자체가 이미 다른 데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형입니다. 획이 많은 글자일수록 증도가 특유의 서체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마치 자로 재은 듯 반듯한 각으로 배열돼 있다. 보살살자는 고려 팔만대장경에 등장하는 옛 글자로 요즘 글자와 다르다. 연구진들은 번각본의 오차를 감안할 때 이 정도로 일치한다면 같은 글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활자가 증도가를 찍은 바로 그 활자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 증도가 전체의 그런 서체 부분도 이게 정말 100% 증도가 진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 확신합니다. 우리는 활자라고 하면 직지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그거보다 훨씬 빠른 진품 활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반인들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서체의 오차를 둘러싼 논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인쇄본이 번각본뿐이란 사실은 서체 논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번각본은 인쇄된 책을 다시 목판으로 옮겨서 새겨놓은 뒤에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오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근거는 없는 걸까요? 활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활자들은 몇 가지 외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활자의 측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흔적은 무엇일까요? 직지보다 앞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활자. 여기가 한국사지야.
이 활자는 직지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지난 1985년 발굴된 흥덕사 터. 금당지, 탑지와 함께 수십 점의 불교 관련 용품이 출토됐고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던 사찰 흥덕사의 명문이 발견됐다. 흥덕사의 발견은 직지 연구의 전환점이 됐다. 직지는 청주에 있는 사찰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제작돼 인쇄됐다. 책을 근거로 직지를 찍은 금속 활자의 제조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글자의 가장자리 부분은 진하고 가운데 부분이 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는 진하고 가운데는 연합니다. 이것은 그 활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모체가 나무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물렁물렁한 그런 그 재질로 어미자를 만들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학계에선 직지 활자를 만드는데 밀랍이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밀랍은 재질이 연해 삼국시대부터 문양이 섬세한 불교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됐는데 그 기술이 활자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밀랍 주조는 밀랍에 글씨를 한 자씩 조각한 후 이를 서로 나뭇가지처럼 연결한다. 그리고 가지 전체를 수출 섞은 진흙으로 덮어 주형 틀을 만든다. 이 틀을 덩어리째 구우면 밀랍이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글자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긴다. 청동 쇳물이 들어갈 공간이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8대1로 배합해 만드는데 가지를 통해 고루 퍼져나가도록 조심스럽게 붓는다. 청동이 식으면 주형틀을 깨서 분리한다. 가지쇠를 따라 흘러들어온 쇳물은 글자 모양으로 굳어 활자가 됐다. 이런 활자 주조법을 밀랍 주조법이라 한다. 밀랍을 이용해 만든 활자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 활자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주형 속에서 꺼낸 상태죠. 그래서 그 접합 부분이 없습니다. 밀랍 주조법으로 만든 금속 활자는 밀랍 특유의 유연하고 섬세한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가지쇠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매끈한 모습이다. 이번에 공개된 활자는 어떨까? 활자를 확대하자 옆면에 무언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흔적이 있다. 갈아낸 흔적이 역력한 단면. 이런 흔적은 밀랍 주조로 만들어진 직지 활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의 연마 흔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현재 남아있는 실물 고려 활자는 거의 없다. 반면 조선의 금속 활자는 상당히 남아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활자 주조술을 계승해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에 만든 이 활자들에는 활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활자 이제 주조가 완벽하게 된 것보다 그 주조 과정에서 이제 주조 조건이 완벽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주조 결함들이 있습니다. 이 활자는 임진자 중에서 선자인데
몸통 측면에 보면 주저 결함 중에서 주물땀이라고 합니다. 땀방울처럼 솟아오른 작은 돌기는 쇳물 찌꺼기가 굳어 생겼다. 그런데